1년 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방송 분야 등이 합쳐져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로 출범해 1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앞장서왔다. 작년 한 해에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년 창조경제 사령탑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앞으로 성과와 계획은 무엇인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을 만나본다. 네, 창조 경제란 말이 등장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 창조 경제 1년 그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목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창조 경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직도 좀 그 윤곽을 잡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미래부는 또 열심히 또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작년 한 해에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만들었고 또 이제 9월 말에는 창조경제 타운을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 모두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는 이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실패를 해도 과거 같으면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출이 아니고 그 엔젤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는 좀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많은 분들이 이러한 투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M&A 제도를 개선을 했다든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넥스 시장이라고 아시죠?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갖다 시장에 내놓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도 개설을 했고, 전반적으로 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1년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큰 성과를 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앞으로의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초석을, 청사진을 이제 여는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창조 경제의 그 성과나 과실이 나와야 되는 단계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자, 우선 창조 경제가 어떤 건지 좀 이 자리에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창조 경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런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창조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경제 성장 또 경제에 대한 그 기여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술 혁신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창조 경제는 이러한 과학 기술과 ICT를 모든 산업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또 농업이라든가 환경, 또 우리 국방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창조 경제의 실천을 위해서 미래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창조 경제는 미래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 내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민간 중심으로 창조 경제가 추진이 돼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정부는 그 창조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기업이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민간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부는 정부 내에서 이러한 창조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창조 경제의 포커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창조 경제의 토양이 되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과 ICT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ICT를 그 역량을 기초 역량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그 지원자로서의 역할. 지원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민간이 창조 경제의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미래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조정자, 지원자, 촉진자. 예. 예. 그 세 가지 역할이 삼위일체가 되면 큰 시너지가 기대돼도 되는 겁니까? 기대를 좀 해보십시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요즘 그 창조 경제 타운, 이 타운이 뭐 그런 일단 어떤 그 마을은 아니고요. 그 인터넷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인들의 그 아이디어가 모이는 하나의 그 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1년 넘어서면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창조 경제 타운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창조 경제 타운이 오픈한 지 한 7개월 됐거든요. 네. 한 6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 정도인 한 500여 건이 예. 나름대로의 사업성과 또 지식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판명이 됐고 그 중에서 한 4, 50건은 저희가 그 특허 등록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술 이전이 됐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국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이나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 창조 그 비타민 프로젝트. 예. 예.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비타민이 그 우리 그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우리 몸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는 것처럼 과학기술과 ICT를 우리의 그 전통산업 또 농수산 분야, 의료 분야, 각종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비타민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도 가시화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그 한 열 몇 가지의 그 비타민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핸드폰에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핸드폰을 그 단말기에다 대면은 자기가 탄 택시의 소속과 그다음에 자기가 이동하고 있는 위치가 집 안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됨으로써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좀 이 비타민 프로젝트를 좀 확대를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그러한 그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드리면은 그 우리 어민들이 해파리 때문에 어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파리를 퇴치하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민들이 그 농업 재해로부터 항상 그 여름에 그 태풍이 온다든지 그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많은 마음고생도 크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그 이력 관리를 해서 미리 건물의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해결도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사회 이슈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각 부처가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과제는 모두 23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관 부처들은 개별 사업을 진행시키며 성과 도출 및 확산에 주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IT 기술과 접목해서 잘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람객이 문화재에 방문했을 때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그것이 어떤 문화재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인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재난안전, 교육학습 등 7대 분야로 세분해 추진된다. 각 부처의 현안 사업에 전문적 지원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4년도 과제는 현재 23개 과제를 1차로 선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과제를 선별을 해서 그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거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R&D 이른바 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하는 그 비중이 그 선진국에는 물론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른바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모든 분야에다 다 이렇게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투자의 방향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우리 창조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 과학기술과 ICT의 기초 체력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2013년도에 그 정부 R&D 투자 비중의 35%였었는데 네. 이걸 저희가 2018년까지 그 40%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예. 그리고 이제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술이라든가 복지기술 또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분야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차경제에서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네. 그것이 또 우리 R&D 투자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창조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ICT 기술,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을 말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국 코리아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 중에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원천 기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도 좀 많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또 창조경제에서 빼먹을 수 그렇죠. 없는 중요한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 인재 양성, 또 산업의 육성, 또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러한 좀 일관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그 소프트웨어에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잘 아시는 우리 마이스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이스터고를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의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좀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정부에서 기초 기술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좀 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투자 펀드도 많이 좀 제공을 좀 해주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기획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획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좀 그 지원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 생태계가 좀 그 밑거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소프트웨어 그 제값 주기 운동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제값 주고 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 요율도 저희가 작년에 7%에서 1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소프트웨어 종사하는 우리 그 중소기업들의 그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전 이른바 이 대전과 대덕에는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얼마 전에 또 공공기관장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떤 혁신센터도 오픈하고 그러셨는데 대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전 가보시면 요즘 느끼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 출연연들 또 고민도 많고 그러던데. 요즘 출연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출연연은 연구하고 그 연구로서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출연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빨리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주회사, 출연연 공동의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출연연이 갖고 있는 기술로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또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고 또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에 수백 개의 아마 연구소 기업이 탄생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연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좀 이렇게 어떤 그 동료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출연연이 사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경제 발전, 산업이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주변 환경이 변하고 또 창조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출연연의 그 사기 진작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출연연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또는 안정적인 연구비, 그러니까 PBS 제도로 인해서 과제 따기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좀 깊은 심도 있는 연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PBS 제도 개선 문제, 또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연금을 저희가 이제 공제회를 통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사학연금에 비해서 한 80%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좀 노후에도 노후 걱정 없이 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연금도 좀 지원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출연연들이 그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그 사기 진작이라든가 지원책을 일관되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전에 설치된 창조혁신경제센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가 중앙에서 창조경제에 이제 기반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방으로 확산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 17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광역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출연연을 비롯해서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성과가 결국 이렇게
돈이 되려면 네.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문제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그러면 출연연구소가 왜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냐 네. 그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왜 못했는지. 그렇죠. 연구 성과는 계속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중간에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구 성과가 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거쳐야 될 그 죽음의 단계가 계곡이 있는데, 있어요. 예.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연구 성과가 나왔다고 그게 바로 그 사업화가 안 됩니다. 그 중간 단계에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인 뭔가가 그 있어야죠. R&D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금이 있어야 뭐 시제품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투자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융자나 이런 것보다는 투자 자금, 엔젤 펀드를 우리가 많이 좀 만들고 또 법 제도를 통해서 조세 제도라든가 금융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창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정부에서 지원책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과학기술계를 20년 동안 취재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정권마다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연구 성과가 이런 어떤 시제품이나 상용화로 이어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서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 정책들과 지금 미래부의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기술이 이제 기업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개발했던 연구원이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이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다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과거에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연의 기능이 예. 그 연구 성과까지였고 그 이후 단계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부처가 옛날에 이제 직영부였죠. 예. 지식경제부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부처 협력이라든가 또는 그 연구 성과를 지원했는데 왜 또 추가적인 또 R&D가 필요하냐, 이거 중복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잘못된 오해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번 이제 그 출연연이 그 기술 사업화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걸 일관된 체제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창조 경제가 잘 발전을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우리 창조 경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은 창조 경제 확산과 또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 타운을 전국에 17개 지자체별로 좀 설치를 해서 창조경제 확산을 좀 꾀해보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신산업을 좀 육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연연이 그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든지 또 공대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공대 혁신 방안도 금년에 좀 수립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의 그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투자 계속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창의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는 성장 동력 발굴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추진하시려면은 쉴 틈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창조 경제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미래를 살아갈 필수 성장 동력입니다. 이 무한한 상상력이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